여러분, QLD와 TQQQ를 반반씩 사야 된다, 혹은 2대1 등의 비율로 사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면 진짜 망해요. 몇십억의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사야 하는지 제가 가장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9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월 1일에 100만원씩 나스닥에 투자한다고 할게요. 이 표는 제 백테스트를 통해 알아낸 레버리지 배율을 달리하여 매수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2배인 QLD만 샀을 때는 677%의 수익률을 보이고, 레버리지 배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네요. 그러다 2.4, 2.5 배율에서 719%의 최고 수익률을 찍고, 이후에는 갈수록 낮아져서 3배인 TQQQ를 샀을 때는 670%의 수익을 보이죠. 최고의 결과는 2.4에서 2.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샀을 때 나왔습니다. 오직 이 과거 데이터만 보고 현재 투자를 시작한다고 가정할게요. 2.5배 정도의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데이터가 있으니 2.5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 좋은 결과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2.4배, 2.5배 레버리지 상품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매수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골짜기 매매법으로 매수해볼게요. 매달 1일에 1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QLD를 사고,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곳에서는 TQQQ를 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상 빨간색으로 칠해둔 지점에서 TQQQ를 사게 됩니다. 결과는 백테스트 자료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간 가중치를 0으로 하고 골짜기 깊이를 30%로 하면 아래 결과가 나오겠죠? 3배 ETF 비율 48%는 매수한 TQQQ의 비율이 48%라는 거예요. 그러면 QLD의 비율은 52%가 되겠죠? 수익률은 무려 760%가 나왔네요. 이는 최적 레버리지인 2.5배의 수익률인 719%보다도 높은 값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걸까요? 최적 레버리지가 2.5배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만 샀을 때 2.5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게 최고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제 매매법인 골짜기 매매법은 QLD, TQQQ 두 개의 상품을 사죠. 골짜기 매매법은 주가가 비교적 낮아졌을 때는 올라갈 여지가 많으니 TQQQ를 사게 되고, 주가가 비교적 높아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승 여지가 크지 않으니 QLD를 매수하죠. 그러니 하나의 최적의 상품만 샀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2개가 아닌 3개, 4개의 상품을 사면 되지 않느냐? 바닥에서는 TQQQ를 사고, 그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는 QLD를 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QQQ를 사고, 버블닷컴 꼭대기 근방에서는 매수를 쉬면 되지 않느냐? 아주 논리적인 발상이죠. 실제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TQQQ를 사고 언제 매수를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는 회사의 주가가 아닌 미국을 대표하는 S&P 지수가 무려 86.2%나 빠졌어요. 폭락 직전 개랑 경제학의 창시자인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0월달 역사적인 대폭락이 시작됐죠. 리만 브라더스 폭락이 끝난 2009년부터 주식시장이 조금씩 좋아지자 수많은 비관론자들이 등장하죠. 하나같이 다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증시는 버블이니 곧 폭락할 것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비관론자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게 골짜기 매매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3개, 4개의 주식을 사는 전략이 아닌 QLD, TQQQ 단 2개의 주식만 사고, 버블닷컴 최고점에서도 멍청하게 QLD를 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 자신만의 지표를 만들어서 버블닷컴 때 매수를 쉬는 방법을 택해 수익률과 최대 손실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멍청하게 QLD를 사는 결과를 보여드렸죠. 왜냐? 폭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매월 1일에 100만원씩 나스닥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골짜기 매매법 이외에도 QLD와 TQQQ를 1대1 비율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죠. 2.5배가 최적 레버리지니 QLD와 TQQQ를 1대1 비율로 사라. 그러면 2.5배 레버리지를 산 것과 같은 효과이다. 과연 그럴까요? QLD와 TQQQ를 1대1 비율로 사면 그냥 QLD만 샀을 때의 결과와 TQQQ만 샀을 때의 결과의 평균값이 나타납니다. 즉 677%와 670%의 평균값인 673.5%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2.5배 레버리지 상품을 샀을 때처럼 719%의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골짜기 매매법보다 수익률은 낮겠죠. 사실 QLD와 TQQQ를 어떤 비율로 사든지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670%에서 677% 사이예요. 이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래가 QLD와 TQQQ의 비율이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표현한 것이 파란색 선입니다. 둘을 조합해서 사는 것으로는 절대 2.5배 레버리지 상품을 산 것과 같은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유튜버들이 최적 레버리지가 2.5배이니 QLD와 TQQQ를 1대1로 사면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확실한 계산이 아닌 그럴 것 같은 느낌에 의해 그럴싸한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도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골짜기 매매법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져 길게 보면 몇십억의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느낌적으로 그럴 것 같은 것보다는 논리적이고 확실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매매법도 QLD와 TQQQ를 각각 52%, 48%, 거의 1대1 비율로 샀는데 왜 다른 수익률이 나온 걸까요? QLD와 TQQQ를 1대1 비율로 사는 방식은 매번 QLD와 TQQQ를 1대1로 매수하죠. 그런데 골짜기 매매법은 그래프와 같이 저점인 골짜기 부근에서만 TQQQ를 사고 나머지에서는 QLD를 사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사더라도 훨씬 좋은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QLD만 사는 거죠. 최적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으니 당연히 골짜기 매매법보다도 수익률이 낮겠죠. 네 번째 방법은 TQQQ만 사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골짜기 매매법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제 골짜기 매매법으로 샀을 경우 어떻게 매수했을지 설명드릴게요. 리만브라더스 폭락 때의 최저점 근방인 2008년 12월 1일에 1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할게요. 그래프를 보면 전고점은 버블닷컴의 최고점인 2000년 3월 10일인 것을 알 수 있죠. 전고점에 대한 질문이 많던데 전고점은 나스닥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기준일 전날까지 가장 나스닥 지수가 높았던 날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스닥이 만들어진 1971년 2월 5일부터 2008년 11월 31일까지 가장 높았던 날인 2003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 5048이 전고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1996년부터의 차트만 보여드렸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만들어진 1971년부터의 차트를 확인해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2008년 12월 1일의 나스닥 지수 1398은 전고점 5048 대비 72.4% 하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TQQQ를 사는 거예요. 2017년 10월의 첫날인 2일에 100만원으로 주식을 산다고 할게요. 이날은 계속 상승이 이어지던 날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고점, 즉 신고점을 경신하는 기간입니다. 이날은 전고점은 바로 전날인 2017년 9월 29일 나스닥 지수 6495입니다. 이날은 전고점 대비 1% 올랐으니 QLD를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준 그래프에서처럼 색칠된 골짜기에서는 TQQQ를 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QLD를 사겠죠. 이번 시간에는 골짜기 매매법이 왜 효율적인지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시간 가중 개념과 골짜기 개념을 결합하여 시간 가중 골짜기 매매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영상이 길어져서 제 마음만큼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압도적인 퀄리티 매매법인 시간 가중 골짜기 매매법 잘 알려드리고 여기저기 넘쳐나는 거짓 정보들까지 제가 확실하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